먼저 유방암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유방에 생기는 암이죠. 유방암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모유를 만드는 소엽, 공장이죠.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그 만들어진 모유가 관을 통해서 아기에게 갈 수 있도록 유두를 통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모유가 지나다니는 관을 유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엽과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섬유 조직과 지방 조직 등등이 이렇게 그런 조직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섬유 조직이나 지방에 생기는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엽과 유관에 생기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소엽보다는 유관, 파이프에 생기는 암이 유방암의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0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어요. 0기는 유방암의 가장 초기인 경우를 우리가 0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4기는 과거에는 말기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지만 유방암의 가장 진행된 형태를 보통 4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 파이프의 바깥쪽으로 침범을 하지 않은 굉장히 초기의 암을 유관 상피내암 혹은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1기는 보통 2cm 이하의 암을 1기암이라고 부릅니다. 2기는 종양이 2cm 이하이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든지 혹은 종양의 크기가 2cm에서 5cm 사이인 경우에 보통 2기암이 되겠고요. 2기암까지는 저희가 조기암이라고 부릅니다. 3기 이상의 암은 벌써 5cm가 넘고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3기가 되겠고요. 4기는 유방암이 유방과 림프절을 벗어나서 뼈나 폐나 간과 같은 곳에 전이가 있을 때를 4기 유방암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이 될수록 아무래도 재발률이 증가하면서 생존율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이어서 2기 유방암인 경우에 5년 생존율이 90%를 넘고 10년 생존율이 85%를 넘는다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4기 다른 곳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유방암의 생존율이 30%를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겠죠.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췌장암의 생존율은 30%가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걸 보면 유방암의 4기 생존율이 췌장암의 전체 생존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유방암의 0기암은 침범을 하지 않은 저희가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암을 저희가 0기암이라고 부르고요. 1기는 보통 유방에 국한돼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를 1기암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2c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2기암은 종양의 크기가 2cm를 넘거나 혹은 2cm가 안 되더라도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2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벌써 3기로 넘어가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기 유방암은 종양의 크기가 5cm를 넘고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혹은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상당히 많거나 혹은 이쪽 쇄골의 위쪽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등등은 벌써 3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염증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무조건 3기 말에 유방암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렇게 되기 전에 진단을 받도록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4기 유방암은 유방과 림프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곳은 뼈, 폐, 간 순서로 전이가 되겠고요. 드물게 뇌 전이를 일으킵니다만은 사실 뼈, 폐, 간에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뇌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뼈, 폐, 간에 대한 전이 유무를 먼저 검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멍울입니다. 멍울, 혹이 만져지는 것이죠. 근데 보통 통증이 없는 멍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통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 유방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고요. 통증이 없는데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그것은 유방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멍울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피부 바깥에서도 멍울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가 마치 염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구죽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유두에 피와 같은 분비물이 유두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아마도 유관, 파이프 안에 유관 상피내암이 자라면서 이렇게 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모두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뭐가 만져진다거나 피부에 변화가 있다거나 혹은 유두에 이렇게 혈성 분비물 혹은 노란색 분비물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주위의 유방암 환자,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얼마나 많은가? 보통 저희가 지난 통계입니다. 통계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써 2017년 통계가 연간 약 2만 6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누적 환자 수는 거의 30만 가까운 유방암 환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 암의 가장 많은 암이 유방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암이 유방암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유방암 검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쭉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외과 전문의를 딴 게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유방암의 숫자가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미 현재에는 26,000명, 거의 4배에서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증가세는 점점 늘어나고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 특히 10월 달에는 전 국민이 핑크 리본 캠페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방암의 발생자 분포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조금 젊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젊은 편이라는 것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유방암이 조금 적게 발생하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양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비교해낸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40대 중반까지는 서양과 거의 유사한 정도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 감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서양의 경우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40대 중반까지는 이미 굉장히 서양화된 식습관을 통해서, 또 아이도 적게 낳고, 요즘은 출산율이 1명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유방암의 발생률이 서양과 거의 유사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40대 중반 이후에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유방암에 굉장히 안전한 생활 습관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안전한 생활 습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생이 서양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 여성들이 70대가 되는 30년 뒤쯤 되면 아마도 서양 여성보다 유방암의 발생률이 더 높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폐경이 되면은 유방암에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유방암의 위험은 나이를 드실수록 개인적으로 그 위험은 증가하고 있고, 평균 유방암 발생 연령 또한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폐경 전후의 유방암 발병 빈도도 과거에 2000년대에는 폐경 후 여성이 40%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53%가 됐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초기 유방암의 진단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유방암 검진도 하기 때문에 초기의 유방암들이 많이 진단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숫자를 봤을 때 진행성 유방암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유방암 검진은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성 유방암의 병기 역시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실 절대수, 왜냐하면 유방암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방법이 과거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70-80%의 여성들이 완전 절제를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70-80%의 여성들이 부분 절제를 받고 있죠. 그것은 물론 저희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유방암의 치료 방법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있다는 분이 아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암 검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유방암 재건 수술이 나라에서 보험급여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급여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암 환자들이 5%만 진료비를 내지만 유방 재건 수술은 50%를 내는 선별급여입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 지출은 조금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2천만 원씩 재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요즘은 많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도 재건 수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림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건율이 거의 60%를 넘어설 정도로 유방암 수술하신 전절제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재건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